기존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와 과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주택수로 산정되었던 것이 금액 기준이 추가되면서 일정 부분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14%만 과세하게 되고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당장 과세하기보다는 16년도 소득분까지는 비과세하고 17년도 소득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눈치채겠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입니다. 과세 당국에서는 부동산에 나오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이자 성격으로 보아 금액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임대 과세 대상에 대해서 전세와 월세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수가 과세 대상이고, 전세의 경우에는 소형주택을 제외한 3주택 이상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형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만약 소형주택 4채를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형주택을 제외한 3주택 이상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로 과세되고 있는데 전체 전세보증금이 과세되는 건 아니고 3억 원 초과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60%만이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을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의 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수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부부 합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1주택이지만 부부 합산 2주택이기 때문에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월세의 경우에는 월간 167만 원,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14억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연간 2천만 원 언저리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로 재계약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주택 일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으로서 이 경우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